안치홍, 34, 한화은 매일 1루 글러브를 착용하다 보니 2루 글러브가 지나치게 작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았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수원 KT전에서 2루수로 선발 출전한 직후의 소감이었다. 안치홍은 3차례 2011, 2017, 2018년 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리그 대표적인 2루수였지만 올해 한화에 입단한 이후로는 1루수와 지명타자로만 뛰었다. 외부의 예상과 달리 기존 젊은 내야수들의 견제나 2루수 경쟁 자체가 부재했다. 김경문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였던 이날 한화에서 처음으로 2루수로 출전한 안치홍은 이후 지명타자 또는 2루수로만 경기에 나서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 직후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위주의 라인업을 구성하겠다며 최소한 원정에서는 2루수 안치홍과 우익수 최은성 체제를 공언했다. 뒤지고 있을 때 9회 말 수비 기회가 없는 원정 경기에서는 타격이 좋은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라인업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기존의 1루와 지명타자에서 겹치던 안치홍과 최은성을 본래 포지션으로 돌려보내 분리시키는 것이다. 최은성 역시 작년 한화 입단 후 1루수 또는 지명타자로 출전해왔다. 한화가 거금을 들여 영입한 자유계약 선수 FA들의 수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게 마무리된 리빌딩의 결과 때문이다.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라인업을 꾸리던 한화는 타선 보강에 주력하며 FA 최은성과 안치홍을 영입했고 기존 젊은 선수들과 포지션이 겹치자 1루수와 지명타자로 기용했다. 전임 최연호 감독은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이 물려준 젊은 팀을 어쩔 수 없이 이끌면서 성적을 내야 하는 처지였지만 신임 김경문 감독은 상황이 다르다. 그룹과 구단이 실패로 규정한 그동안의 한화 야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취임식에서부터 베테랑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고 포지션 재배치를 통해 그 색채를 표출했다. 다른 팀들과 달리 한화의 젊은 주전들은 FA 선배가 합류해도 경쟁 없이 주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화에 부임한 김경문 감독이 베테랑 선수들을 강조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후배들보다 분위기 파악이 신속한 고참들을 중심으로 한화 선수들은 감독님의 메시지를 선수들이 잘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어느 포지션이든 나설 수 있다는 자세로 열심히 보여드려 우리도 신뢰를 얻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펜진도 마찬가지다. 구위가 좋은 투수는 많지만 안정감 있는 투수는 거의 없는 필승조는 한화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불펜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의 보강이나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김경문 감독은 불펜은 믿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기존 투수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밀고 나가는 한편 장민재 같은 베테랑 투수를 적극 기용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믿음의 야구와 으뚝심의 야구는 과거 두산과 NC,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김경문 감독의 상징이었다. 한화에 오자마자 우연히 외국인 타자 페라자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그 과정에서 출전. 기회를 잡은 젊은 2루수 황영묵이 좋은 활약을 펼치자 우선 믿음을 주는 유연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이 한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수단 운영 방침의 기본 골자는 명확하다. 단순히 베테랑 선수들을 중용하기 위한 야구가 아니다. 지금의 한화는 믿음과 경쟁이 동시에 요구되는 팀이기 때문이다. 김경문이 최강야구 유격수, 톱타자 프로젝트, 주전이라면 좌완 상대법 배워야 믿음 준다. 고교를 마치고 프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대학과 독립야구단, 그리고 야구 예능에서 뛰며 꿈을 좇았다. 그리고 현재는 한 팀의 확실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황영묵, 25의 이야기다. 김경문, 66,
하나 감독은 지난 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패를 떠나 리드오프 타자를 발굴해야 한다며 황영묵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영묵은 10일 기준 올해 1군에서 46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9, 138타수 44안타, 1홈런 18타점 22득점, 2도루, 출루율 0.361, 장타율 0.391, OPS 0.752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0타수 14안타, 타율 0.350으로 맹활약 중이다. 이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며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황영묵은 팀 내 입지도 상승했다. 4월 중순부터 주전 출전 횟수가 늘어난 그는 지난 5일 수원 KT전부터 1번 타자로 나서고 있다. 그야말로 행운의 아이콘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김 감독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리드오프로 본인이 경기에 출전해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타격감이 좋은데 어떻게 빼겠는가라고 황영묵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경기장에서는 순해서는 안 된다. 순한 모습은 유니폼을 벗었을 때 보여주면 된다며 그런 면에서 재능을 정말 많이 갖고 있다. 수비, 공격, 주로 모두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7일 홈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황영묵은 다음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 수비 도중 펜스에 부딪혀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요나단 페라자, 26, 가 라인업의 이름을 올리면서 안치홍이 이루수로, 이도윤이 유격수로 출전했다. 황영묵은 벤치에서 대기했다. 이후 황영묵은 팀이 2대 4로 뒤지던 8회 말 7번째 재훈의 타석에서 대타로 출전했다. 좌타자인 그가 좌완 김영규를 상대하기 위해 우타자 최재훈 대신 들어간 것이다. 게다가 황영묵은 이날 경기 전까지 좌투수를 상대로 0.083, 24타수 2안타에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의 다저스의 스타 무키 배치의 이름을 따 팬들이 무기 배치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다. 김 감독은 다음날 이에 대해 질문받자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리드오프 타자를 발굴해야 한다. 팀의 주축이라면 좌투수와 맞서는 법을 익혀야 한다. 계속 나가서 삼진당하고 실패해도 싸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LG 같은 강팀은 좌타자가 좌투수 공을 오히려 더 잘 친다며 영묵이도 좌완을 만나 이기는 노하우를 터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김 감독은 주전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주전으로 확정되면 투수가 교체된다고 오해에 대타되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 후반을 대비해 좌타자들도 좌완을 상대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영묵은 9일 경기에 1번 겸 2루수로 선발 복귀해 7타수 3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했다. 특히 NC 선발 좌완 카일 하트에게만 안타 3개를 뽑아냈다. 하트는 이날 경기 전까지 좌타자, 피안타율이 0.214로 규정 이닝을 채운 KBO 투수 중 두 번째로 낮았다. 그래서 이날 황영묵의 활약이 하나와 김 감독에게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충흥고 졸업생인 황영묵은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지만 10개 구단으로부터 지명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대에 입학한 그는 1학년을 마치고 자퇴, 독립야구단 성남 블루팬더스에 합류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2021년부터 스코어본 하이에나들과 연천 미라클에서 활약하며 프로 입단 기회를 노렸다. 또한 황영묵은 작년 JTBC 야구 예능 최강야구에서 트라이아웃을 통해 최강 몬스터즈에 입단했다. 유격수로 뛰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김성근 감독의 지도 아래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침내 황영묵은 작년 열린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지명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성했다. 개막 엔트리에 포함됐다가 다시 2군으로 내려갔던 그는 4월 초 1군에 복귀,
이때부터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활약 덕분에 1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올스타 투표에서도 36만 393표를 얻어 드림 올스타 유격수 부문에서 박찬호, 기아 40만 9,070표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